반갑습니다. 날개달기 중일 통합 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이제 문법 관련해서 언어의 본질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는 단원입니다. 우선 언어의 본질,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원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언어가 가지는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또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어 생활을 좀 바르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언어가 가진 그런 어떤 특성, 성격을 좀 우리가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언어의 기본적인 특성. 그래서 언어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언어는 크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 총 6개 정도의 특성을 공부할 건데요. 선생님, 오늘 6개를 공부한다고요? 궁금해왔구나, 역시. 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 중에 하나라 칭찬합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오늘 6개라고 그랬는데, 그 6개가 총 뭐뭐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갈 테니까 잘 들어보렴. 우선 전체적인 6개가 무엇인지부터 소개를 하면 언어의 기호성, 두 번째가 언어의 자의성, 세 번째가 언어의 사회성, 네 번째 언어의 역사성, 다섯 번째 언어의 창조성, 여섯 번째 언어의 규칙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야. 한 번쯤은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 이번 시간에 좀 확실하게 해두자꾸나. 네. 첫 번째 언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언어의 본질로 언어의 기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해. 언어의 기호성이란 언어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 즉 여기서 내용이라 하면 의미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리나 문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언어는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체계라는 거야.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말이야? 라고 아마 의심할 텐데, 그지? 선생님, 제 목소리 흉내내신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들렸나? 그렇게 들려요. 제 목소리는 독보적인 거예요. 함부로 흉내내지 마세요. 그래. 자, 언어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체계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딸기라고 하면, 딸기요? 선생님, 딸기 사오셨어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잖니. 아이고, 참. 배고프구나. 아니에요. 자, 이렇게 딸기라고 했을 때 딸기는 내용상으로는 겉은 빨갛고 또 표면에 작은 무수히 많은 씨앗이 표면에 붙어 있는 새콤달콤한 과일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내용이라면 형식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딸기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쓸 때 또 표기도 딸기라고 해서 쌍디귿 아리을 기역 이로 쓰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언어는 내용과 형식의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기호성이다. 이거죠? 그렇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언어의 그 본질에서 뒤에 두 번째는 언어의 자의성이란 말이야. 이건 좀 말이 어렵지? 자의성. 그러게요. 자의성? 뭐, 자의 스스로 뭘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 언어는 나타내려는 내용과 그것을 표현하려는 형식, 즉 언어는 나타내려는 그 의미와 그것을 표현하려는 말소리의 관계가 자의적인 관계라는 건데 여기서 자의적 관계라는 거는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한마디로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 우연적 관계라는 거야. 우연적이요? 그래도 잘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더 예를 준비했어. 우리가 언어의 자의성에 의해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뭐 사회나 민족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 뭐 일례를 들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렌이라고 하고요. 미국은 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한날 한시에 모여서 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할 테니까 니넨 렌이라고 해. 니넨 미국은 맨이라고 해.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규칙이나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우연적으로 제멋대로 각 나라마다 정해지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만 중국어로는 어떻게 하죠? 我爱你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이, 알아요. I love you잖아요. 그래. 자, 그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언어라는 것이 바로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이루어진 것이 뭐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지. 우연적이다. 이것이 바로 자의성이라는 거야. 확실하게 기억해 두자꾸나. 네. 중요한 것 같은데요. 물론 중요하지. 자, 그다음 언어의 본질의 세 번째 특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언어의 본질에서 세 번째는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건데, 언어의 사회성이라고요?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특정한 의미를 특정한 말소리로 나타내고자 한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거야. 약속.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사회성에 의해서 언어는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언어의 사회성을 다른 말로는 불변성, 불역성이라고도 해. 이게 무슨 말이냐?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변성, 불역성이란 말도 여기 바꿀 역자를 써서 앞에 아니불, 바꿀 수 없다는 거지. 불역성. 그래서 언어의 사회성은 한마디로 언어란 그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래서 불변성, 불역성이지. 뭐 예를 들어 궁금이가 네. 바다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박이라는 말로 혼자 바꿔 쓴다고 해보자. 그래요. 그럼 제가, 선생님, 올여름엔 박이 가실 거예요? 라고 물었으면 못 알아듣겠네요. 아, 그렇지. 그건 너 혼자만의 약속이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으로 했던 바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언어란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성격의 것이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으로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도 잘 들어봐야 돼. 네. 언어는 새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발전하고 소멸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람도 처음 태어나서 자라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지. 그런 것처럼 언어도 새롭게 태어났다가 발전해서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 즉, 언어라는 것은 쓰였던 말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말이 생기기도 하고, 의미나 말소리가 변하는 등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지. 이런 걸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 가변성, 가역성이라고 해. 허락할까, 가할까. 변하는 게 허락된다는 거죠. 가역성.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아니, 앞에서 역사성 설명하시면서 불변성, 불역성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또 가변성, 가역성 하시면 저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잘 들어보렴. 언어의 사회성이란 특정한 한 시대 안에서의 그 사회 안에선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만 언어의 역사성은 특정 한 시대가 아니라 여러 시대를 놓고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언어는 변화한다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언어의 사회성은 특정 한 시대 안에서의 약속에서는 변하지 않는 거지만 긴 시간을 놓고 여러 시대를 놓고 보면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대를 놓고 그 시대 안의 사회 안에서의 약속이라는 의미지만 언어의 역사성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언어는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가변성, 가역성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야. 변화한다는 말이지, 한마디로. 그렇군요. 뭐 그런 예가 있을까요, 선생님? 뭐 여러 가지가 많지. 우리가 뭐 조선시대에 스마트폰이란 말이 있었을까? 당연히 없죠. 아, 그래. 그런 것처럼 언어는 이렇게 새로운 물건이나 문물들이 나타나게 되면 새로운 말이 나타나게 마련이지.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나타난 경우고, 예전에 옛날에 조선에서는 슈룹이라는 말을 썼어. 슈룹. 슈룹이 뭔지 아니? 제가 알면 여기 있겠어요. 참나. 자, 슈룹은 우산이라는 말인데 지금은 쓰이지 않는 말이지. 이런 것들은 사멸한 거지. 없어져 버린 경우에 해당하고 슈룹은 없어지고 우산이란 말이 나타났지. 또
예전에는 나무를 나모라고 했어. 나모. 그런데 지금은 나무라고 해서 말소리가 변했지. 이런 것들이 언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이 해당하는 거니까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해. 어, 좀 최근의 예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뭐 곰곰이 자장면 좋아하니? 어이, 선생님, 자장면이요? 이상한데? 짜장면 아니에요? 자, 자장면이라는 것이 원래는 표준어였는데 사람들이 하도 짜장면 많이 쓰다 보니까 바로 그것도 표준어로 인정을 하게 되었단다. 이렇듯 언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야.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라는 거죠. 또 제 목소리 흉내내지 마시라니까요. 그래.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언어의 창조성이라는 게 있단다. 언어의 창조성이요? 인간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을 결합해서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도 있지. 그 맞아요. 뭐 예를 들어 공기라는 말이 있었는데 청정기, 깨끗하게 하는 기계라는 말이 합쳐져서 공기청정기.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자주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나타나는 이런 계절, 이런 삶 속에서는 우리 공기청정기는 필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지. 또 카메라라는 말과 몰래라는 말이 합쳐져서 몰래카메라, 일명 줄여서 몰카라고도 하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 쓰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군요. 또 마지막으로 언어의 규칙성이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언어의 규칙성이란 언어는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야. 즉 문법성, 언어의 문법성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는 언어의 규칙성이란 언어는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으므로 그 규칙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야. 어느 나라의 언어든 간에 문법이라는 것은 있지. 그 문법적 규칙에 맞게 써야만 적절한 언어 소통이 가능한 거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나는 어제 제주도에 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자. 그럼 듣는 순간 맞다고 느꼈니? 틀렸다고 느꼈니? 당연히 틀리죠. 어제라고 해놓고 무슨 가겠다예요. 갔었다죠. 아, 그렇지. 이렇게 어제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낸 부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게 바로 과거형인 갔었다를 써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문법상의 어떤 규칙, 언어는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언어의 규칙성이란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물론. 자, 궁금이가 한번 정리해 주겠니? 네. 언어의 본질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언어의 기호성. 두 번째, 언어의 자의성. 자의성이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연적이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세 번째,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사회성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불변성, 불역성이라고 하셨어요. 잘 기억하고 있네. 그다음 네 번째 특성은요, 언어의 역사성인데요.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변성, 가역성이라고도 하죠. 다섯 번째는 언어의 창조성이란 건데요. 인간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단어들을 결합해서 무수히 많은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는 언어의 규칙성이라고요. 언어는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으니까 그 규칙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야, 잘 기억하고 아주 잘 정리해 줬구나. 똑똑하구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팝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 퀴즈는 총 3문제가 나갈 건데요. 언어의 본질과 관련한 공부했던 6개의 특성들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OX로 또는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1번과 2번 문제는 OX로, 3번 문제는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1번, 언어의 내용과 형식에는 필연적 관련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적? 이상한데?
자의성 얘기하시면서 우연적 관계라고 했으니까 답은 DX라고요. 아, 그렇지.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언어는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적, 임의적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어서 정답은 X라고 할 수 있지. 내용과 형식은 우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의성을 생각하시면 X입니다.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과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생성, 발전, 소멸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사회성이다? 아니요, 사회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불변성이니까 아니죠. 이거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해요. DX라고요. 아, 그렇지. 역시 아까 앞에 정리 잘해줄 때부터 선생님 맞출 거라고 알았어. 감사합니다. 정답은 X죠. 그래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말을 사용하여 상황에 따라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를 언어의 땡땡땡이라고 한다. 세 글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말을 사용하여 상황에 따라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를 언어의 땡땡땡이라고 한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거니까 창조성이겠네요. 창조성이요. 아, 그렇지. 딩동댕. 정확히 맞췄어. 자, 오늘도 알차게 여러분들 그 언어의 본질의 6가지 특성을 공부해봤습니다. 언어의 기호성,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창조성, 언어의 규칙성. 이 6가지 특성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또 다음 강에서 알찬 강의 갖고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